이번 영상은 최근 트렌드 중 트렌드, 구독경제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경제는 소유 자체의 의미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맞물려 성장했다 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소비를 선호하고 소유가 중심이 아니라 본인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효율적 소비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세상이 도래하며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란 용어는 주오라이 CEO TN추어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받거나 특정 기간 동안 회사의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TN추어는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물건보다 서비스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라며 향후 세상을 구독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는데요.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유경제 모델을 거쳐 현재 구독경제 모델까지 이르렀는데요.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에 대한 이용도와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종 조사기관의 데이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11년 5,7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구독경제 시장이 2018년 3월 기준 2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5년 4,200억 달러였던 구독경제 규모가 2020년 5,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에서는 2023년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매출 방식의 75%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할 것으로 전망까지 했습니다. 영화, 음악, 정기구독은 기본이고 정해진 날짜에 자동 결제를 통해 소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세상. 이런 구독경제가 한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된 공유경제와 다른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개념 모두 소유를 넘어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 현대차가 자동차를 제조하여 직접 소유를 위한 판매를 하였다면 공유경제인 쏘카는 자동차가 필요할 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비정기적인 공유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제공이 아닌 별도의 공유경제 플랫폼의 형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구독경제 역시 소유가 아닌 경험이지만 이 기아차의 차량 구독 프로그램 광고를 보듯이 월 이용료를 내면 여러 대의 차량을 바꿔 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소비자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소유한 보유자가 제공하는 것들을 소비, 경험하는 모델이며, 구독경제는 기업이나 공급자가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판매 방식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품,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델입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비즈니스 구조의 핵심 플레이어가 공유경제는 중개 플랫폼이고 구독경제는 공급자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차이가 기존 경제의 파급력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공유경제는 제품을 새롭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제품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산업의 판매자 혹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쏘카만 보아도 이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할 완성차 업체는 당연히 판매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유경제는 기존의 효율적인 비즈니스이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본질 대신 기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되면서 파급력이 쇠퇴하는 추이였고,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그 쇠퇴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에어비앤비라는 중개 플랫폼 회사로 프로핏 대부분이 귀속되는 구조이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며 공유경제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웍, 패스파이 등 대부분의 공유경제 플랫폼 회사들이 흔들리는 것 역시 공유경제의 언택트 세상에서의 한계 요인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제공한 세계 공유 경제 규모 성장을 보아도 2020년 성장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 규모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구독 경제는 기존 산업의 성장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발전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 방식을 구독 경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이 매출의 형태만 바뀌는 방식이 됩니다. 특히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던 구매자에게 효율적 가격으로 경험을 유발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일시적 매출이 기간에 걸쳐 분할될 뿐 그대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가능한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매출이 발생되더라도 그 구독을 통한 매출을 계속하여 유지해야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성도 높은 고객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락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경제를 통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구독 경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을 소비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에 의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며,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소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소비자가 구독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 또 구독을 끊기 싫어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페이추어 역시 구독 서비스는 사업 모델을 제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국가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이 46.5조 달러로 압도적인 규모이고, 그 뒤를 일본이 6.7조 달러로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매업체들의 구독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인데요. 2011년 5,700만 달러 수준이던 시장이 2020년 2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독 경제가 어느 영역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최대 수혜주로 연일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구독 경제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가우스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제공된 종목들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 경제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또한 구독 경제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대표 기업들의 서비스 외에 특이한 구독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미국의 후치는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전 세계 유명한 바 혹은 레스토랑 등에서 매일 한 잔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구독형 앱입니다. 또한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인 후치 블랙은 월 259달러를 내면 호텔이나 여행, 고급 식당, 파티 영역까지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독 서비스 예로는 샌프란시스코의 포워드라는 병원에서 월 149달러, 약 18만 원을 내면 24시간 해당 병원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과 마크 베니어프 셀스포스닷컴 최고 경영자 등 IT 업계 거물들이 이 병원에 약 1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2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쿄 술집 체인인 유유는 월 3,000엔에 술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았고, 도쿄 커피 체인인 커피 마피아도 월 3,000엔에 커피 무제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옷 회사인 아도르미는 AR을 통해 소비자 취향을 분석한 후 각 소비자에 알맞은 속옷을 정기 배송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림과 차까지도 구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털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20년 40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정수기, 안마의자 렌탈 외에도 구독형 서비스도 다양하게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는 첫 구독 서비스로 티카페 월 구독권을 4,000원에 아메리카노 교환권 31장과 스콘 세트 교환권 2장으로 된 쿠폰책을 제공하였고, 버거킹도 월 4,900원을 결제하면 30일간 버거킹 매장의 아메리카노를 하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독 서비스 중 하나는 쿠팡의 로켓와우일 텐데요. 로켓와우 회원의 정기 회원제로 무제한 무료 로켓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건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말 게임회사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하며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표 기업들도 구독 경제 비즈니스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이 경험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성 고객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만 봐도 최근 비즈니스의 방식의 트렌드 중 트렌드가 구독 경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구독 경제가 과연 공유 경제와 달리 트렌드가 아닌 메가 트렌드로 도약할 수 있을지 향후 기업들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기업 이익과 주가 추이를 보면 개별 기업 분석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